저는 올해 3월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새 신부이자 30대 초반 자영업자입니다. 원래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평생 싱글로 살 결심이었는데 사람 앞날이란 건 정해진 건 없는 건가 봅니다. 지금 남편과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결혼하게 되는 거 보면 정말 결혼할 인연이라는 건 따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원래 5년 넘게 사귀던 사람과 결혼 약속했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전 남자친구에게 하도 대인 경험을 한 탓이기도 하고요. 시댁이라는 게 저런 거라면 나는 굳이 결혼하지 않겠다 마음먹었거든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냥 조건을 따지는 속물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남녀 관계에도 갑과 을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더 많이 좋아하고 모자란다 싶은 쪽이 을이 된다는 거 말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저는 을이었습니다. 물론 서로 한창 좋을 때는 저도 사랑받는다 느꼈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연애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늘 남자친구보다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는 을이었습니다. 그러다 예비시댁이 똘똘 뭉쳐서 저 반대하는 거에 완전히 질리는 때가 오더군요. 저는 최선을 다했기에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전혀 미련이 없었습니다. 미련이 남은 쪽은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쪽이었죠. 물론 파혼 당시는 저도 속상한 마음에 많이 울었지만요. 속 시원히 내 할 말 못하고 헤어진 게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 앞두고 있던 때에 뜻하지 않게 찌질한 전 남자친구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혼했을 때 예전 남자친구에게서 무슨 말까지 들었는 줄 아세요? 하도 자존심이 상해 아직까지도 토시 하나 안 빼고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궁색한 말로 파혼을 얘기하던 전 남자친구는 결혼이 현실이라며 우리가 사귄 5년간의 시간을 헌신짝 버리듯 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내가 너 만난 건 나랑 우리 집에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어. 나도 어릴 때 너 만났는데 조건 같은 거 따졌겠냐? 그랬으면 너 애당초 만나지도 않았을걸?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어른들이 반대하시는 결혼에서 좋을 게 뭐 있나 싶고. 조건 같은 거 안 따졌지만 결혼은 현실이라잖아? 굳이 따지자면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지금 이 상태에서 부모님 말 거역하고 결혼하는 건 무리야. 우리 헤어지자. 남자친구가 저리 말하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게도 파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20대에 저는 크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 정도였고 결혼 자금으로 4천만 원가량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비교적 탄탄하고 대우도 좋은 중소기업에 다녔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저보다 늦게 사회생활 시작한 탓에 모은 돈은 저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결혼할 시부모 지원은 거의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혼하고 나서야 든 생각이지만 남자친구는 원래부터 부모님이 싫어하는 결혼은 할 생각이 없었던가 싶기도 해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한 후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던 중에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오빠는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글쎄, 아무래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결혼이 힘들지 않겠어? 너는 어떤데? 나는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시킬 생각인데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결혼할 거야. 나는 반대하는 결혼은 싫어. 그게 네 쪽이든 우리 쪽이든 말이야.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다는 것도 몰랐을 때인데 저 말 들으니까 괜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나 싶어 은근히 속상했었네요. 서운한 마음에 저도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나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부모님이 반대하신다고 내 손 쉽게 놓을 사람이라면 나도 싫어.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 하는데 무슨 일 생기거나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내 손 쉽게 놓을 거 아니야.
서운한 투로 말을 했더니만 남자친구는 금세 저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를 반대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나중에 파혼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어차피 그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할 인연이었다 싶어요. 그걸 알아보지 못한 저는 그 당시 너무 어렸으니까요. 남자친구와 20대 초반에 만나 가장 꽃 같은 시절을 함께 보냈고 당연히 미래를 함께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했던 남자친구 집에서는 저를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래 사귄 거 양가 부모님이 다 알고 계셨으니 당연히 저를 예비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시키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예비 시댁에 저를 인사시키는 걸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시간이 안 맞아 그랬다지만 몇 번이나 약속을 파투내는 거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지라 이유를 물어보긴 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나보다는 말씀 왜 안 하시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언제 인사드리는 건지 궁금해하셔. 몇 번 약속을 미루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혹시 오빠네 부모님이 나 만나기 싫다고 하시는 거야? 그런 거면 솔직히 말해줘. 하지만 남자친구는 난감하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장남이라 좀 신중하고 싶으신가 봐. 너 오래 사귄 거 아시면서도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아깝나 싶고 그러신 거지. 그건 이해해줘. 조만간 내가 날짜 다시 잡을 테니 걱정 말고. 뭐?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잖아. 그전에 몇 번 만났을 때는 그런 기색 없으셨잖아. 근데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이유가 뭐래? 그때는 내가 너랑 결혼까지 할 줄은 모르셨겠지. 그냥 연애할 때니까 어찌 될지 몰라 그러신 거래. 암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 부모님 말을 그대로 옮기는 남자친구도 참 소갈머리 없다 싶었고 그 사람과 사귀는 중에 저를 보신 적이 몇 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누구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결혼 약속한 사람 부모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한 것도 상한 거지만 그 이유를 자꾸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인물이 못나서 싫으신가? 아니면 우리 집이 잘 살지 않아서? 그것도 아니면 내 직업이 별로라서? 나 자신을 끌어내리는 온갖 생각으로 스스로를 좀먹게 되는 거죠.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눈치를 챘을 때 파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내가 싫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했고 심지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남자친구 부모님이 나를 몇 번 더 만나보시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실 거라 생각했고요. 저는 남자친구 사귀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줄 남자가 있을까 생각했고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건 내가 복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나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긴 했습니다만 예비시댁에 참 어이없는 대우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버님은 아예 저의 인사를 안 받겠다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어머님은 저에게 말투는 차분하셨죠. 하지만 상처 주는 말을 참 우아하게 하셨습니다. 아가씨가 봐도 이 결혼은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아들만큼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줄줄이 뒷바라지할 동생에 그렇다고 직업이 카페 매니저라니. 솔직히 아들 엄마 입장에선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에 놀랐는지 제 편을 들어주긴 했습니다. 엄마, 전에 몇 번 봤는데 그땐 가만히 있으셔놓고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왜 이러세요? 사람 면전에다 대고 너무 심하잖아요. 예. 너는 내가 이런 며느리 보자고 이날 이때까지 힘들게 키워놓은 줄 아니? 내가 너한테 효도받고 살 생각은 없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너랑 수준은 맞는 집안이랑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나는 최소한 교사나 공무원 며느리 정도는 데려올 줄 알았다. 그것도 욕심이라면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며느리는 되어야지.
엄마, 얘 다니는 회사도 퇴직금 다 주는 회사고 잘릴 걱정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무한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맘대로 데려왔으니 나는 모른다. 네 아빠 봐. 아예 인사도 안 받겠다 하시잖아. 부모가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차라리 인사하러 오지 말라 하시지 뭐하러 오라고 하신 건데요. 네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직접 보고 말해주려고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갔다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는 막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에게 화내면서 저를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엄마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리라고는 예상 못했는지 연신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결혼하자고 할 여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런 말 듣게 할 거였으면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 오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몰랐네. 우리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고 벌써부터 오빠를 사위라도 된 것처럼 대접해 주시는데 말이야. 오빠, 그냥 우리 결혼하지 말자. 대한민국의 부모 반대 조금이라도 없는 결혼이 어디 있어. 대부분 자식 결혼할 때 작은 부분이라도 마음에 안 들고 반대할 수 있는 거야. 100%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우리 부모님도 마음 푸실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자. 오빠도 예전에 그랬잖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이게 지금 그 경우가 아니고 뭐겠어? 원래 아들 있는 부모는 다 잘난 척하는 거라잖아. 네가 오늘 일은 이해해줘. 내가 부모님 다시 한번 설득해볼게. 응?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때는 남자친구가 저를 달래고 붙잡았습니다. 본인도 저에게 미안했겠죠.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해준 거에 비해 저는 완전 푸대접이었으니까요. 차마 부모님께 그런 말을 들었다고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인사하러 간다고 이쁨 받으라며 정성껏 마련해 주신 선물은 그 사람 현관 앞에 덩그러니 내려놓고 온 게 억울했고요. 엄마가 잘하고 왔냐 물으시는데 눈물이 나는 거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때는 짧은 생각으로 남자친구 말대로 우리가 노력하면 마음을 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인사하러 갔다 와서도 왜 상견례 얘기가 없냐며 궁금해하셨고요. 차마 부모님께는 저 속상한 거 털어놓지 못하고 참 못났게도 한 번 더 남자친구 부모님께 잘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께 차마 제가 부족해서 그 집에서 반대하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때는 자기 부모님 설득하고 애를 쓰긴 했어요. 마음이 갈대 같은 사람이긴 해도 성정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니 당연히 5년 사귄 저와 결혼을 쉽게 놓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 부모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어떻게든 부모님 눈에 들게 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인지 인사드리고 난 이후 한 달쯤 지난 시점부터 자꾸 자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기, 수진아, 우리 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드려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자주 연락드리다 보면 우리 엄마도 너 착하고 좋은 여자라는 거 알게 되실 거야.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 나를 예쁘게 보셔도 어색한데 미워하는 거 뻔히 알고 전화하면 과연 좋은 말을 하시려나? 그래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엄마도 마음 여실 거야. 내 말대로 노력이라도 해보자. 하지만 남자친구의 작전은 완전히 틀린 작전이었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전화를 드린 건데 대놓고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 인사드리고 나서 한참 지났잖아요. 안부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너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니? 왜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여내는 거야? 이런 전화한다고 내가 마음 돌릴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니 그런 줄 알아라. 너랑 계속 사귀는 한 부재 사이도 멀어진다는 것만 알아도. 제가 뭐라 말씀드릴 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그 뒤로 저도 더 이상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어머니 반응을 말씀드렸더니 속상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그때 한 번 더 우리 집에 가보는 거 어때?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선물 하나 사들고 가자. 우리 누나도 매형이랑 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다 같이 얼굴도 보면 좋잖아. 내가 우리 누나한테 미리 말해서 꼭 내 편 들어달라고 할게. 자기 엄마 생신이 다음 주라며 한 번 더 노력해보자는 말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미 주눅이 들 대로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간들 뭐하나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포기했으면 모를까 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한 번만 더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예상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의 노력의 결과는 폭망이었고 거기서 제 할 말 다 하고 남자친구와 결혼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리 힌트를 얻어 백화점에서 산 3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까지 챙겨들고 그 집에 갔더랬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누나 부부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 가보니 누나 부부뿐만 아니라 남동생 여자친구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문전박대 당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아주 경험 없는 분은 아니었는지 저더러 기왕 왔으니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 반기는 얼굴은 아니셨고 저는 애써 웃으면서 선물을 건네드렸습니다. 주는 선물은 또 고맙다며 받으시긴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1시간이 10시간으로 느껴질 만큼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남자친구 편을 들어주겠다던 누나는 막상 저를 보고는 그다지 말이 없었고요. 게다가 그 사람 남동생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같이 사귄다는 여자가 같은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 눈에 일부러 보이라고 하는 의도인지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둘이 이미 결혼이라도 한 부부처럼 대하셨고 심지어 저 듣는 데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수준끼리 결혼해야 잘 사는 거야. 막내도 봐라. 데려온 신부감이 같은 직종에 있으니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뭐냐? 엄마는 둘째 네가 걱정이야. 부모 말 안 듣고 결혼해서 잘 사는 꼴 본 적 없다. 네가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결혼해서 네 와이프가 덜컥 일 관두기라도 해봐. 너만 혼자 독박 쓰고 고생할 거 아니니?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버는 건 절대 안 될 말이지. 그렇다고 처가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안 그래도 불편한 자리 꾹꾹 참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은근히 깔보는 말에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매듭을 짓고 가는 걸로 저 역시 마음을 먹고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정확한 이유가 저 직업이 별 볼 일 없고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당장 어머님 마음에 들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더 이상의 노력은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불편해도 한 번 더 노력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노력을 할 필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저 싫다고 하셨을 때 말게 못 알아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당황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수진아, 앉아. 우리 엄마 생신인데 좋은 자리를 꼭 너 기분 안 좋다고 이 자리를 망쳐야겠어? 내가 한 번만 더 노력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너 한 번 더 보자고 오라고 하신 거고. 글쎄, 나는 오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 떼어내려고 부르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말이야. 더 할 얘기 없으면 나는 이만 가볼게. 그동안 고마웠어. 제가 그동안 찍소리 안 하고 있어서 저를 우습게 하셨나 봐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더러 당돌하고 싹수 없다며 그동안 본 모습을 숨긴 거라고 혀까지 차시더라고요. 이거 봐라. 가진 거 없으니까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이 어려운 자리에서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냐? 네 처지에 우리 아들같이 괜찮은 신랑감 못 만나는 거 알고 계속 옆에서 붙어있으려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어쨌든 네 쪽에서 말귀를 알아들었다니 잘 됐구나. 나는 우리 아들 정도면
적어도 안정된 직장 다니는 여자랑 맺어주고 싶어. 너처럼 커피집에서 웃음 파는 여자는 며느리로 볼 생각 없다. 저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 말에 완전 열이 받더라고요. 옆에서 그 사람 가족들은 말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팔짱을 낀 채 너 어떡하나 보자 이런 태도였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도 떨렸지만 정신 차리고 할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댁 잘난 아드님 얼마나 좋은 여자 만나 결혼시키는지 잘 지켜볼게요. 그리고 저를 한없이 모재리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사람 지금 모습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집 아들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게 되면 그땐 배 아파서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아가씨, 제주껏 어디 한번 잘해봐. 우리 아들은 절대 줄 수 없으니까. 네, 저도 가질 생각 없거든요. 제가 준 선물 아줌마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도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우아한 척하면서 천박한 분인 줄은 몰랐네요. 다시는 아줌마 아들하고 연락할 일 없으니까 안심하고요. 아이고, 아가씨. 별 걱정을 다 하네. 우리 아들보다 좋은 사람 만나긴 글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디 한번 노력해봐. 아줌마야말로 나중에 아쉬워 마세요.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사온 선물을 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 놈이 뒤따라 나오긴 했어요.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해줄까 말까인데 저한테 그날 이러더라고요. 수진아, 이번 일은 네가 다 망쳤다는 거 알고 있지? 대체 선물은 왜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거 놔두고 왔었어야지. 사람이 왜 그리 찌질해? 나도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은 부모님 설득 못하겠다. 나는 너랑 만난 시간이 아깝고 소중해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어. 근데 내 노력은 여기까지야. 나는 너 만나면서 조건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건만 보자면 내가 너보다는 아깝긴 하잖아? 뭐? 찌질? 무슨 개소리야? 그럼 내가 그딴 소리 들으면서 선물까지 놔두고 와야 하는 거니? 오빠랑 시간 낭비한 내가 등신이지. 결국 너도 똑같아. 좋아. 우리는 여기까지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누가 더 아쉬운지 나중에 두고 보자. 저는 그 인간과 그렇게 헤어졌고 결혼은 준비를 하기도 전에 엎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결혼 안 하겠다 하자 자세히 캐묻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몇 달은 분노에 가득 차서 지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헤어졌지만 속 시원히 할 말을 못한 그런 느낌 아시려나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현실은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 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려면 나부터 진짜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게 그 무렵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기 계발서를 탐독하며 현실이 안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부터 자기 객관화를 하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요. 사람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내 성공을 내보이겠다거나 복수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시하는 집안과의 파혼이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삶은 발전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하고 1년 만에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월 순수익만 처음 버는 것에 3배 정도 더 벌고 있어요. 누구나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건 일부의 사람이라는 거 아시나요? 저는 제 시간과 뼈를 갈아 넣은 대가로 나름 지금의 저를 만든 겁니다. 수입이 좋아지면서 당장 우리 가족부터 삶이 윤택해지더라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생들이 자리 잡는 것도 도와주었고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빌라에 사시는 거 아파트로 이사시켜드렸고 저 역시 대출 조금 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싱글의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저도 별 수 없는 K 장녀라서 돈 버니까 가족부터 챙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독하게 마음먹고 사업하는 거 보시면서 저한테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러시더라고요. 수진아, 너 이렇게 이 악물고 사는 거
혹시 예전에 너랑 헤어진 그놈 때문인 거니? 엄마가 그때는 너 속상한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하고 지켜봤다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좋아하던 그놈이랑 왜 헤어진 건지 말이야. 엄마, 내 말 듣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지난날 제가 왜 그놈하고 헤어지고 결혼을 포기했는지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는 아마 굳이 말 안 해도 구독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엄마는 대충 짐작은 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란 듯이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성공시키고 난 후에도 결혼이란 건 제 인생에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헤어짐으로 느낀 바가 참 많았거든요. 솔직히 남자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만나는 사람의 부류가 그 전과는 달라지더군요. 뭐랄까,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들과의 모임, 그리고 마인드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하다 보니 회사 생활할 때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참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을 그 시기에 만난 건 어찌 보면 제일 잘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중에 지금의 남편이 된 사람도 만났으니까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사건이 어찌 보면 그 인간과의 파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결혼할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다 싶은 게 지금의 남편과는 결혼할 때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어렵지 않았고 양가 부모님 두 분 다 우리 둘을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좋아하셨고요. 저도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참 신기하게도 과거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낀다고 하지요. 모든 게 순조로운 와중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건 결혼을 딱 한 달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을 마주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네요. 그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죠. 황당하게도 어찌 알았는지 제 사업장에 나타나서는 직원에게는 저를 잘 아는 지인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무작정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2년 넘게 못 봤지만 그리 긴 시간이 아님에도 그 인간 내가 대체 뭘 보고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오징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리숱은 없어지고 배도 나오고 한마디로 완전 아저씨가 되어 있었어요. 저와 결혼 앞둔 예비 남편과는 비주얼로도 비교가 안 되었죠. 물론 저 역시 살도 빠지고 운동을 해서 2년 전보다 훨씬 더 예뻐져 있었고요. 저를 보더니 예전에 자기와 사귀었던 수진이가 맞냐면서 놀라는 척을 오지게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인간을 갑자기 만난 터라 저도 뭐라 할 말을 잊었는데 그 인간이 먼저 저더러 뭐라 했냐면요. 수진아, 그동안 너 잘 지냈더라? 주변 친구들한테 네 소식 들었어. 너 회사 관두고 나서 사업 대박 쳤다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무슨 꿍꿍이인지는 몰라도 느닷없이 저를 찾아온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싸늘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내 안부를 들었다니 유감이네?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 있다고 여기까지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할 말이나 빨리 하고 돌아가. 나는 그쪽한테 할 말 없어. 야, 수진아. 너 예전하고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살갑고 여렸잖아. 너 오랜만에 봤는데 왜 그리 쌀쌀맞아? 나는 너 어찌 사는지 알아내려고 그동안 얼마나 수소문했는 줄 알아? 헤어진 사이에 내가 어찌 사는지 알아서 뭐하게. 그럼 내 소식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쯤 하고 돌아가지 그래? 그래. 너 사업 대박 났다는 말은 들었어. 너 나랑 헤어지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 됐다며? 실은 너 아직 결혼 안 한 거 알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온 거야. 예전에 너한테 너무 상처 준 것 같아서 사과도 할 겸, 그리고 우리도 중요한 얘기도 할 겸 말이야. 대체 무슨 개소리를 하려나 싶어 일단 놔두고 봤더니만 이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너 아직도 결혼 안 하고 혼자인 거 다 나 때문이지? 나 못 잊어서 회사 때려치웠다는 소식 뒤늦게 듣고 나서 너한테 정말 미안하더라. 근데 얼마 전에 너 사업 대박 쳤다는 소식 들으니까 역시 수진이 네가 알짜배기 여자였나 싶더라고.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제 와서 옛날 일 사과받을 생각 전혀 없어.
찾아온 이유나 말해. 제가 쏘아붙이는 말에 무안했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라고요. 할 말이 뭐겠어. 수진아, 너도 보아하니 그동안 나 못 잊어서 힘들어했던 거 맞지? 하긴 우리가 사귄 게 몇 년이냐? 나 너 사업 성공했다는 말 듣고 우리 부모님 계속 설득했어. 월급쟁이인 나보다 네가 훨씬 더 낫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도 이제는 너 다시 보겠다고 하시네? 그동안 부모님 등살에 교사도 만나보고 공무원도 만나봤지만 나는 전부 마음에 안 가더라. 나도 이제 30 중반이 훌쩍 넘었잖아. 부모님도 마음이 급하신가 봐. 근데 너 성공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신 것 같아. 이제는 네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아신 거지. 기가 막혀. 그래서? 지금 나를 봐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어쩌긴.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랑 결혼하는 거 허락받았다는 거야. 그동안 나 기다려준 거 다 알아.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그 시간 동안 너 애쓰는 거 옆에서 몰라줘서 미안하고 나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고 이렇게 멋진 사람 되어줘서 고마워. 수진아, 우리 이제 진짜 결혼하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김치국물 한 사발 들이키는 소리랍니까? 옛날엔 몰랐는데 오빠 정말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해맑은 거야?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야? 누가 너를 기다렸는데? 나 그쪽 기다린 적 없고 헤어졌으면 끝이지 다시 만날 생각도 전혀 없어. 뭐? 내가 너를 기다려? 누가 네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 받아오래? 개소리 하지 말고 꺼져줄래? 지금 와서 나 돈 많이 번다니까 아까워서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말에 전곡이 찔렀는지 움찔하더라고요. 너네 부모님은 공무원이나 교사 며느리 보고 싶다고 나 카페 직원인 거 무시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왜 허락하신대? 참나. 2년 지나서 허락? 누가 너한테 목매달고 지금까지 기다린 줄 알아? 착각도 자유라더니 진짜 너네 집 식구들 웃기는 사람이다. 수진아, 네가 화났다는 건 알아. 그래도 우리 5년이나 사귀었잖아.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아직 결혼 안 한 거고. 네가 받은 상처 내가 다 치유해줄게. 우리 다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만나보자. 응? 우리 부모님이 이제야 마음을 여셨는데 이 기회 날려보낼 셈이야? 난 2년 동안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정말이야. 웃기지 마. 나한테 지쳤다고 그만하자던 사람이 바로 너야. 찌질하게 엄마 선물 놓고 가라던 인간이 너라고. 알겠냐? 하긴 나도 너 덕분에 지금처럼 성공한 것 같긴 해. 네 덕이 있다면 내가 도끼 품고 살게 하고 성공하게 만들어준 거 그거 하나야. 2년 전 헤어질 때 다 퍼부어줬어야 했는데 못했던 말이 그제야 술술 나오더군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앞으로 잘하는 걸로 다 갚을게. 응? 뭘 갚겠다는 건지 그쯤 되니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갚긴 뭘 갚아. 나한테 뭐 빚졌어? 개소리하지 말고 이제 꺼져줄래? 어찌됐던 나한테 미안하다는 거잖아? 그 마음은 내가 받아줄게. 할 말 다 했으면 가줘. 그리고 나한테는 5년 사귄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다시 말해줄까? 나는 너 다 잊었고 잘 살고 있어.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랑 연애도 했고 다음 달에 결혼해.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초치지 말고 돌아가. 그 인간은 제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 건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황당한 건 내가 자기를 쫓아내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결혼? 게다가 다음 달에? 수진아, 이제 와서 나 받아들이기 힘든 거 이해해. 근데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하냐? 너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제 기다릴게.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예전에 네 엄마가 나더러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했던 게 새삼 생각나네. 내가 결혼하는 거 못 믿겠으면 이거 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믿을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에게 전자청첩장을 보여줬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와 훤칠한 예비신랑을 본 그놈.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러는 겁니다. 이거 정말이야? 야, 김수진, 네가 어떻게 그새 딴 놈이랑 결혼을 하냐? 나는 너랑 헤어지고 나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못 잊었단 말이야. 거짓말이지?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라. 어? 내가 너 속이자고 이런 거 준비해놓고 살겠냐? 나랑 결혼할 사람 나보다 더 큰 사업체 운영해. 너 연봉이 그 사람 한 달 수익이라는 걸 똑똑히 알아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네가 지금 내 눈에 들어오겠니? 긴 말 안 해? 나 결혼할 사람한테 와달라고 할까? 아니면 경찰 불러야 꺼져줄래? 그랬더니 그 인간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만 지지리도 못난 얼굴로 지휘질 짜는 겁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우리 엄마 조를걸. 수진아, 너 진짜 결혼한 거 맞아? 제발 아니라고 해줘. 어? 정말 못 봐주겠다. 남의 손에 끌려나가고 싶지 않으면 지금 기회 줄 때 나가. 딱 1분 줄게. 결국 제가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는 신용을 하고 나서야 그놈은 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꼬락서니를 보자니 2년 전 제가 그놈 집을 쫓기듯 나갔던 게 떠오르면서 속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이로써 그놈에게 진 빚은 단단히 갚아줬다 싶었고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행히 그놈이 따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멀리서 저를 지켜봤는지도 몰라요. 혹시 몰라 예비신랑에게 며칠 에스코트를 부탁했는데 그거 보고 접근 못한 걸 수도 있어요. 뭐 제가 결혼할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실제로 봤다면 그 인간도 포기했겠다 싶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무사히 결혼했고 몇 달이 더 지난 지금 깨볶으며 신혼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 인간 소식은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끔 지금의 행복을 이룬 원동력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2년 전 결혼 포기할 당시에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다시는 좋은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근래에 보니까 세상 못난 남자가 예전 남자친구였더라고요. 하지만 그 헤어짐을 겪고 나서야 저는 더 성숙해졌고 제 인생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간혹 내 행복을 이룬 원동력이 뭘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복수심 같은 건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픔이나 상처는 때로 사람을 발전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여 반대하는 결혼을 힘들게 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절대 자신을 낮게 숙이고 들어가지 마세요. 당당하게 인정받는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20대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던 저는 뒤늦게 시작한 일로 남부럽지 않은 재력과 좋은 사람을 얻게 된 저를 거울 삼으시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라고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인생을 열심히 사셨으면 합니다. 저는 됨됨이로 판단하지 않고 배경과 조건으로 저울질하는 그런 모질이 집안에 가서 인생이 수고롭지 않게 된 걸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파혼했던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셨다면 저 앞으로 잘 살라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